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닌 관련해서 FDA, NDA 허가 심사 착수 여부 일정, 그러니까 파일링 관련되는 부분의 결정이 언제 나는지 회사 홈페이지에 이제 공지가 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살펴드리면서 내일의 투자자들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후에 이제 떴거든요. 회사 홈페이지 가시게 되면 이렇게 공지글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간암 관련되는 1차 치료제 신약 허가 신청과, 그러니까 NDA 신청과 더불어서 지금 예비 심사가 60일 동안에 진행되는 어떤 기간이죠. 그래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글들이 인터넷상에 뭐 올라오고 있다. 뭐 이제 각종 뭐 커뮤니티나 뭐 게시판 이런 데 이제 내용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주주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래같이 알린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내용이 있죠. 그래서 리보세라님하고 이제 캄넬리주맘 자체는 병용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 둘 다 이제 FDA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약물이죠. 그래서 신약이 아니라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고, 미국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이제 이미 이제 둘 다는 FDA 이제 그 임상 진행 중에서 이제 희귀의약품으로 등재는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중국 쪽에서는 캄넬리주맘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이미 이제 블록버스터에 와 있고요.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는 누적으로는 뭐 1조 가까이 팔았던 형태인데, FDA 허가에서는 둘 다 이제 허가를 받지 않았던 약물인 거죠. 자, FDA는 이제 이번 이제 그 신청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검토와 향후에 이제 허가 심사 등에 있어서 두 약물을 이제 하나의 약물로 간주해서 평가한다.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진양곤 회장도 이제 이 부분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FDA와 계속 이제 협의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떤 약물로 간주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이제 사전에 합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현지 시간으로 5월 16일, 국내에는 이제 5월 17일에 이제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리보세라님에 관련해서 NDA를 제출했다. 예. 그리고 이제 항서제약은 이제 여기보다 좀 늦게 5월 31일에 캄넬리주맘에 관련해서 BLA, 여기는 이제 NDA고요. 그 다음에 항서제약의 이제 캄넬리주맘 같은 경우에는 BLA를 이제 제출한 거죠. 그래서 각각의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예비 심사가 이제 검토가 CDR에서 60일 동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폰서 쪽에다가 이 노팅을 이제 공지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2주 정도 걸린다. 그러면 5월 16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영업일수로 뭐 따져 보면 이제 7월 중하순 정도 되면 일단 이제 60일이라는 기간이 되게 되고, 이 부분이 지나면 이제 한 7월 말 정도 되면 뭐 통보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캄넬리주맘의 기준 5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이 두 달 기간과 이제 14일까지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최장으로 보면 8월 중순 정도 되어야 이 신청 서류 관련돼서 예비 심사가 적법한 어떤 이제 절차로 이 파일링 본 심사로 넘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늦으면 그 말이고, 빠르면 이제 이 7월 말 정도부터는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을 공지가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건 이제 FDA 어떤 판단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언제다, 이렇다, 이런 이야기들을 카톡방에서도 많이 물어보시고, 이 두 가지 상황이니까 정확하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지문을 올린 거죠. 그래서 이 기간 중에 FDA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는 즉시 여기에 이제 해당 사실을 올리겠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게시글이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FDA 어떤 이제 그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여러 이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뭐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 그래서 NDA 과정이 이제 스텝 7으로 여기 이제 Filing of New Drug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면, 이 과정에서 이제 FDA 요게 이제 본심사거든요.
이제 파일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서류 관련되는 부분을 넣어서 이제 정식적으로 이 부분이 리퓨즈알이 안 나오면 이제 이쪽으로 가서 여기도 이제 6개월짜리냐 10개월짜리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최종적인 이제 어프로발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요걸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이제 또 차트 플로우로 보게 되면 이 어플리컨트 그러니까 드럭 스폰서 이제 여기 넣었던 거는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될 거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항서제약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NDA를 만약에 신청하면 애플리케이션 파일러블 신청했던 수많은 자료라든지 FDA가 요구하는 부분이 파일러블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yes 하면 이제 리뷰 바이 CDER에서 이 본심사로 넘어가는 거고 이게 안 되면 이제 리퓨스더 이제 파일 레터 이슈 이 부분들을 이제 고지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스폰서 쪽으로. 그러면 엘레바 쪽으로 이게 가면 이제 HLB가 이걸 알겠죠. 그래서 이제 CDER 쪽으로 이제 본래 이 부분을 넘어가서 이제 본심사로 가게 되면 이제 6개월 동안 혹은 뭐 10개월 동안 여러 또 이제 가정의 어떤 본심사를 통해서 이제 아래 가정으로 하는데 여기가 이제 사실 넣는 게 첫 출발이고 그 다음에 예비심사 이제 60일 동안에 그동안에 준비했던 서류가 미흡하지 않은지 뭐 CMC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이런 부분을 2019년도부터 이제 사실 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NDA 신청하면서 HLB가 작년 재정에도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CMC 관련되는 이슈 준비는 이전에 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뭐 이렇게 뭐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리퓨즈알이 이제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본심사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빠르면 이제 이달 말 늦어도 이제 8월 중순 이전에는 이제 본심사 여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 언제냐 이것 때문에 이제 회사가 이제 공지를 올렸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작년에 이제 5월달에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그 피어스 파마에 올라왔던 항서제약 관련되는 기사인데요. 작년에 사실은 이제 그 항상 뭐 중국 같은 경우가 이 IOI 그러니까 뭐 면역관문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뭐 캄넬리주만 같은 경우가 한 3번째 정도 나왔는데 뭐 본토에만 뭐 한 뭐 5개 이상의 지금 승인 받아가지고 면역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좀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글로벌 파트너드와 더불어서 뭐 노바티스라든지 112 합작을 해가지고 FDA에다가 이제 승인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다 좀 실패를 했죠. 그래서 항세제약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의구심들도 있었습니다만 FDA가 요구하는 부분에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국인 대상으로 여러 이제 13개국의 95개 이제 치료센터 더불어서 그리고 이제 미국 본토에다가 이제 루잔나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을 이제 관통하기 위해서 중국 본토를 벗어나려고 하는 게 이제 항서제약의 큰 어떤 빅피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데이터와 삼상에 대해서 이제 중간 단계를 조금 거치고 삼상으로 바로 가자라고 처음에 요구한 것도 사실은 FDA였기 때문에 다른 어떤 중국 내의 면역관문 억제제하고 조금 사뭇 다른 어떤 흐름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임상 데이터도 좀 잘 나온 상황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이제 마지막 어떤 최종의 어떤 시간들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죠. 이제 뭐 길어봐야 지금 이제 본심사로 넘어가게 되면 빠르면 이제 내년 초 아니면 그 전에도 뭐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 1년 남짓 남았던 빠르면 한 6개월 남짓 늦어도 1년 내에 이제 최종적인 결과 개발 이후에 거의 20년 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신약 도전 관련되는 부분에 성공이냐 실패의 어떤 가름길 주가도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긍정적인 어떤 부분이 되면 뭐 올라갈 거고요. 근데 이제 주가가 그 기대감들을 지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어떤 흐름으로 계속 이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0.97% 하락을 했고, 여기도 좀처럼 이제 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뭔가 기대감으로 올라가야 되는 어떤 흐름인데, 좀처럼 그 고점을 못 돌파하고 있죠. 그리고 이 고점에서 거의 장기적으로 70% 이상 하락하고 나고 저점에서 여기는 한 50%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평선 수렴 구간들을 냈습니다만 여기도 이제 뻗어나가지는 아직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평선 수렴 이후에 확장 자체가 지금 아직 월봉상으로도 좀 안 되고 있는 어떤 흐름입니다. 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전일 조금 줄었다가 오늘 다시 이제 어제보다 공매도 거래량이 많아졌죠. 17.47%로 다시 두 자리 숫자대를 압박이 가운데 오후장에 조금 이제 주가 흐름은 오전장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올라왔죠. 그리고 공매도 잔고가 7월 7일 기준으로 620만 주 2019년도의 흐름을 이어가는 어떤 수급의 어떤 흐름들입니다. 자, 차트를 좀 마무리를 좀 살펴봐 드리면 어제 양봉이고 오늘 셀트리온이 이제 오후장에 좀 강세가 합병 관련되는 이슈가 나오면서 대형주 쪽의 흐름이 여기도 조금 이제 들어오면서 오후장에는 31,350원대까지 흐름 나오다가 31,200원으로 일단 강보합세 흐름으로 일단은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센 흐름은 아닙니다만 이 흐름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지금 한 거의 한 달간 3만원대 가격에서 추가 하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바닥 확인들도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가 지금 작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볼린저 밴드는 이제 축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상방의 확장과 하방의 확장을 좀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도 있는 상태에서 가격단은 이 장기 이제 박스권 하단 국면에 놓여져 있는 가격권에 지금 있죠.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정도 되면 하락하지 않고 반등을 하는데 V자 반등을 한다기보다는 항상 보면 이때도 보면 한 몇 달 정도 헤매다가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또 박스권 하단 올라가면 바로 튀는 게 아니라 여기 좀 이렇게 오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이제 연말 정도 11월 12월 정도 하다가 이제 5월달에 올라갔는데 예년만큼 박스권 하단에서 박스권 상단까지는 안 가고 한 50% 정도까지 왔다가 한 4만원권 부근에서 지지를 못하면서 이제 이렇게 내려와 버렸던 흐름이죠. 그래서 몇 년간 지금 장기 박스권 흐름에 지금 HLB 주가는 좀 있는 상태죠. 그래서 7월 달에 뭔가 이제 재료를 반영하면서 올라가야 되는 어떤 지점입니다만 여전히 거래량들이 좀 부족하면서 바닥권에서 행보하면서 계속 이제 상방에 대한 모색을 하는 흐름들인데 그나마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5일 이평선을 살짝 그래도 잡으면서 일단은 끝났기 때문에 바로 윗단에 있는 20일 이평선 이런 부분이 넘어가야 이제 단기 추세 지표를 나타내는 이 파라볼릭자가 바뀌면서 추세가 반등이 되면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뭐 뚫고 올라가야 이게 이제 추세가 이제 상방으로 가는 어떤 기술적인 위치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들을 이제 어떻게 지금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 부분을 반영할지 아니면 결과가 나와서 뭔가 올라갈지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이제 흐름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수급의 어떤 흐름들에서 보시게 되면 HLB는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소폭입니다만 일단 플러스권 정도 들어왔고요. 그 다음 외국계 같은 경우도 매수가 좀 어제 좀 매수를 했던 기관들은 오히려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그래서 이제 외국계 창구에서 거래원 이제 순간 거래량에 보시게 되면 아침에 JP 모건 쪽에서 들어왔던 부분들이 오후에도 좀 계속 이어지면서 한 4만 주 넘게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뭐 순수한 뭐 매수라기보다는 올라가게 되면 쇼커버링을 하는 뭐 물량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간에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는 팔아야 뭐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요런 어떤 부분들도 요 3만원대에서는 좀 일어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주
강하게 조금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일단 3만원권과 34,000원의 어떤 박스권의 중위권 가격 32,000원대에 회복이 나오면서 34,000원 정도의 어떤 시도를 하는 흐름들이 계속 이제 될 어떤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이 깨지지 않으면서 상위단에 있는 21 이평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으로 가는 흐름이 가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